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32번째 시간, 232번째 컨텐츠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볼까요? 자, 첫 번째 글자는 이것, 두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자, 일단 도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 첫 번째 글자는 납이고 두 번째 글자는 경일까요? 네, 납량이지만 우리가 보통 발음할 때는 어떻게 하죠? 남량이라고 합니다. 보통 남량 특집 이렇게 해서 뭐 한자는 모르더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도 유튜브 컨텐츠를 보면 여름에 오싹한 공포 체험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남량 특집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예전에 쓰던 그 표현을 요즘에도 그대로 쓴다는 것이 상당히 재밌죠. 첫 번째 글자인 이 드릴 납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한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 자, 4급 배정 한자이고요. 총 10획이고 이게 실사죠. 예, 실사의 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안쪽에는 안 내자가 있죠. 오른쪽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열인데 요즘 중국과 일본에서 이렇게 잘 안 쓰죠. 그냥 아예 사람 인자처럼 이렇게 씁니다. 자, 이 글자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네, 사람이 집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내자라고 하는데 왜 실사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허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실이 젖는 것이다. 그래서 납한 것이다. 납이라는 것은 이렇게 싹 물을 빨아들여서 젖는 모양을 얘기합니다. 젖어 있는 모양. 실이 젖어서 싹 물기를 빨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담가 있으면 이렇게 싹 이렇게 올라가죠. 네, 이렇게 물 먹은 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실 안쪽으로 싹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납자 같은 경우는 허신 같은 경우는 소리의 요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성으로 본 것이죠. 실은 뜻이고 이 안 내자는 소리다. 우리로서는 조금 내지만 왜 납으로 하느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 안 내자를 네이라고 얘기하고 들 납자를 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운으로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음은 이게 그렇죠? 노예할 때 노자죠. 종노자에 좀콩 답자로 되어 있습니다. 답할 답자로 되지만 그래서 납 정확히 납이 되네요. 그러니까 안 내자가 예전에는 납자하고 비슷한 발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드릴 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안쪽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싹 들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뜻으로 써야 되는데 반대로 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뭐 돈을 납부하다, 그렇죠? 예, 뭐 공납하다라고 할 때는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저 공물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내는 것이죠. 백정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드릴 납자지만 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바치다의 뜻도 있습니다. 납부, 납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글자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것도 납이라고 요즘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특이한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드릴 납자하고 안 내자를 통용해서 쓰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자를 드릴 납자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단옥제의 주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 보실까요? 이 글자는 물수의 서울 경자가 보이시죠? 서늘할 양자입니다. 준 3급이고 총 11획이고 물수가 그렇죠? 부수로 되어 있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경자와 물수가 붙었는데 어떻게 서늘하다가 되었느냐? 서울 경자에는 사실은 그런 뜻이 있죠. 높은 건물에 그렇죠? 망루 같은 게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자나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이것을 서울경이 아니라 정자 정도로 보아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물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시원하다. 여름에 특히 물이 흐르고 그늘도 있으니까 상당히 시원하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평지보다는 바람도 훨씬 더 시원하겠죠. 서늘하다, 시원하다의 뜻으로 보아도 되고요. 자, 허시는 전혀 그렇게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볼까요? 네. 오히려 엷은 것이다, 얇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엷은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을 하시겠죠. 일단은 보겠습니다. 물수의 뜻을 따르고, 그렇죠? 이 경이라는 것은 량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에 음을 따랐다. 그러니까 납자나 량자나 허시는 형성자로 본 것이에요. 자, 물론 경이라고 읽지 않고 량로 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는 맞죠. 그리고 발음을 리어, 장, 절이라고 했으니까 리어니까 이렇게 랑 정도로 봤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불 박자, 열다 자체가 원래는 그 뭐랄까요? 곡식이 이렇게 촘촘하게 자라서 이 사이가 되게 빽빽하다 이런 뜻에서 왔거든요.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왜 열다의 뜻이 됐느냐라고 해서 이제 단옥제는 줄을 달았습니다. 단옥제도 이제 궁금했겠죠.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이 엽다는 것은 한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뭐 옷이나 뭐가 얇다는 것은 조금 춥다는 뜻도 된다. 두꺼운 것보다는, 그렇죠? 이불이든 옷이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아주 추운 한자는 아니고 미한이다. 그러니까 미세하게 추운 것이다. 그러면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추운 건 아니지만 살짝 한기가 도는 듯한 그런 것이 서늘한 것이죠. 시원한 것이고, 옥편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옥편을 보시면, 그렇죠? 자, 이 원래는 얼음빙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 얼음빙자를 쓰죠. 좀 더 물보다는 더 서늘한 기운을 강조한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렇죠? 이 글자도 쓴다. 근데 이게 속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글자의 속자가 이 글자다. 근데 사실 이 글자가 저는 더 본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옥편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얇게 추운 것, 살짝, 그렇죠? 살짝 추운 것을 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편에서는 이 글자가 본자라고 봤군요. 그러면 좀 더 말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살짝 얼음, 살짝 있는 것처럼 시원한 것. 완전히 추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지금 이 글자를 물수가 아니라 얼음빙의 부수로 글자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음 똑같아요. 량 이렇게 중국에서는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량이라는 건 사실은 서늘한 기운을 내가 받아들인다의 뜻입니다. 요즘 제가 이거 촬영하고 있는 게 한여름 이제 시작하기 전인데 이때 어울리는 말이죠. 피서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더위를 피하는 것이 피서라고 하죠. 그래서 납량은 서늘함을 싹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뭐 실제로 뭐 맛있는 시원한 음식을 먹는 것도 되겠지만 보통 남양 특집이라고 하면 으스스한 이야기를 듣거나 보거나 해서 한기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여 서늘한 기운을 느낀다. 피서하고도 비슷하죠. 남양 특집급, 남양 특집극 발음이 어렵네요. 남양 특집 이렇게 많이 쓰죠. 예전에 주로 좀 으스스한 귀신 영화 같은 것을 많이 방영을 했죠. 자, 그리고 따로 예문이 없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는 조선왕조실록 중에 성종실록에 있는 부분인데 대내가 초해하여, 초해라는 거는 땅이 낮고 좁은 것을 얘기합니다. 대내라는 거는 임금이 있는 곳이죠. 여름에 남량할 그런 곳 바가 없으니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건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남량이라는 말은 그래서 조선시대에서도 가끔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언가 으스스한 얘기를 듣고 보아서 약간 한기를 느끼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면 예전에는 실제로 더위를 피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서죠. 자, 남량이라는 것.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남량물. 이 물이라는 표현도 상당히 재미있는 건데 우리는 일본에서는 물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어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남양물이란 말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양물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여름철에 무더위를 잊을 만큼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내용을 담은 책이나 영화. 주로 으스스한 내용을 담았죠. 자, 예문을 볼까요? 여름을 맞이해서 극장에서는 남양물이 앞다퉈 개봉한다. 남양물만 있습니까? 스릴러물이란 말도 있고 공포물이란 말도 있고요. 애정물이란 말은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쓰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고 있는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남양물.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는 제가 밝히지 못했습니다만.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공포소설은 삼복더위의 남양물 시리즈로서 제격이다. 삼복이라고 할 때 복자는 납작 엎드릴 복자죠. 너무나 더워서 개도 납작 엎드릴 그런 모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남양물이라는 표현도 있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양특집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런 표현도 많이 쓰이죠. 남양특집. 남양물 특집은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남양특집을 많이 쓰죠. 특별하게 편집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문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됐는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보시면 총 9건인데 원문이 6건입니다. 남양이란 표현이 아까 성종실록에도 있었지만 실제로 더위를 피하다, 피서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양. 자, 그 다음에는 또 우연히 광고 쪽에 이 남양이라는 말, 특히 영화, 이런 쪽에 광고에서 많이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1962년 동아일보 광고인데요. 보시겠습니다. 더위를 잊게 하는 남양의 선물. 웃음을 경영하는 이거는 쇼예요. 이 쇼를 보면 꼭 무슨 으스스한 건 아니더라도 더위를 잊을 수 있다. 너무 재밌어서 희극인들의 대결, 격정에 넘친 노래, 불을 뿜는 할 때 비읍이네요. 배결적인 밴드의 대결. 그렇죠? 광란하는 트위스트 춤의 쇼클럽. 그래서 어떤 그 쇼를 그렇죠? 공연하는 클럽의 광고입니다. 1962년이고요. 1974년 경향신문 광고도 재밌습니다. 작 파란스의 공포의 드라큘라, 남량 시즌 최고의 피서 영화. 피서 여기 나왔죠? 이게 전일인 것 같아요. 전일 오후 3시 완전 매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싹한 공포의 폭염, 무산 여러 가지 한자가 많이 섞여 있는데 드라큘라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가족 동반, 연인 쌍쌍 이런 표현도 있네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내한극장에서 상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양이란 표현이 적어도 1974년에 극장가에서 여름에 자주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늘함을 받아들인다, 느낀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이 남양이란 표현 한중일 삼국에서는 쓰고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량 해서 납자가 좀 다르게 생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량자의 간체자는 이렇게 얼음빙의 변을 부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량 서늘함을 타다. 그렇죠? 샤오사라는 표현도 재밌었습니다. 여름을 소멸시키다, 없애버리다. 샤오시아 电影 特辑 이게 남양 영화 특집입니다. 여름을 싹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 같은 거 있죠. 샤오슈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까 피서할 때 더위 서자 있었죠. 덥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고요. 일본은 볼까요? 노료라고 해서 납량이라고 우리랑 똑같이 남량이라고 씁니다. 그렇죠? 노료톡
특슈애가 해서 특집이란 말에는 모을 집자를 쓰고 있네요. 아마도 아까 그 집자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냥 대체 한자로 모을 집자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영어를 마지막 살펴보고 오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njoying the cool air. 네, 그렇죠. 서늘한 공기를 느끼다, 즐기다 뭐 이런 거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양 특집 같은 경우는 따로 그런 말은 없었고 a feature on a summer evening 해서 여름밤에 특집 뭐 프로그램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지만 우리처럼 한중일 삼국처럼 남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남양이라는 표현은 예전부터 쓰였지만 특히 극장에서 광고할 때 이것을 더욱더 뭔가 여기 와서 피서 더위를 피하세요라는 뜻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특별하게 조금 변질되게 쓰이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양 서늘한 기운을 받아들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32번째 시간에는 드릴 납자, 가끔씩은 받칠 납자로 해석되지만 좀 헷갈리죠. 하지만 드릴 납자가 훨씬 더 안 내자를 보더라도 실이 이렇게 물을 먹고 싹 젖어 있는 것을 해서 기원한 드릴 납자에 서늘할 량자, 원래 열불 박자라고 해석했지만 그냥 물이 있고 얼음이 있는 곳에 높이 솟아있는 정자를 생각하셔도 뭐 이 글자를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릴 납자에 서늘할 량자가 들어간 남량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한자는 어떠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콘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